총레일 넘버 48. 우리 열차는 사랑했어 역으로 향하는 총레일 넘버 48입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승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이야기를 담은 총레일 지금 출발합니다. C-9. 아, 여기다. 잠시 지나갈게요. 네, 들어오세요. 혹시 어디 가는 길이세요? 저는 지금 동창회 가요. 동창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신가 봐요. 네, 사실은 거기 제 첫사랑이 있거든요. 와, 엄청 떨리시겠어요. 조금요. 다들 첫사랑은 설렌다고 하는데 제 첫사랑은 조금 달랐거든요. 그럼 학창시절 저의 사랑 이야기 같이 들어보실래요? 저의 첫사랑의 이야기는 대략 9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. 그 당시에 저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그저 노는 걸 좋아하던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. 제가 초등학생 때는 연애혁명이라는 웹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. 특히나 웹툰 속에서 주인공이 한 고백법이 정말 유명했죠. 그건 사귀자라는 말을 재미있게 바꿔 이야기하는 거였어요. 숫자 4, 신체 부위 중 귀, 그리고 사무용품인 자를 활용한 고백법이었죠. 사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난처했지만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. 결국 저도 모르게 그런 단순한 고백에 넘어가고 말았죠. 그렇게 제 첫사랑, 첫 연애가 시작되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꽃향기 가득한 봄이 왔다고 생각했죠. 우리의 연애는 그리 특별하지도 않았어요. 아니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이상할 정도였죠. 한 번은 이게 연애인지 아닌지 헷갈린 적도 있었어요. 우리는 단둘이 만나는 것이 어색했고 사실상 우리의 데이트는 학교에서 같이 어울려 노는 정도였어요. 그렇게 6개월이 지나서야 우리는 서로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챙겨주는 존재가 되었어요.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큰 행복을 느끼는 날이 온 거죠. 그때가 우리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타올라서 마치 여름 햇살과 같았던 시간이었어요. 하지만 이런 시간도 잠깐일 뿐이었죠.
저희는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 저희도 자연스레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었죠. 별거 아닌 일에도 크게 반응하며 화를 내었고 난생 처음 질투하는 감정을 느껴보기도 했어요. 이러한 시간을 지속하면서 저는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비로소 우리는 서로 느끼게 되었죠. 같이 있어도 외로운, 마치 가을을 타는 것과 같은 시기가 왔다는 것을요.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? 제 생각에 보통은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결국에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. 사실은 저조차도 그럴 줄 알았죠.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. 이건 정말 한순간의 오해가 불러온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죠. 우리의 비극은 서로를 배려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. 그때 저는 어떤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그 친구를 몰아붙였거든요.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모진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렇게 저의 첫사랑, 첫 연애가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죠. 별 제가 이렇게 첫사랑을 꽤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날의 실수를 오랫동안 후회했기 때문이에요. 당시 어리숙하고 철없던 제가 누구보다 한심하게 느껴졌죠. 그래도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제가 성장했다고 믿고 있어요. 처음 사랑이란 걸 하며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고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. 과거처럼 분을 못 이겨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고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기로 했어요. 제 곁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저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일 테니까요.
그렇군요. 경험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만약 아픈 경험이라도 돌아보면 항상 성장된 내가 있더라고요.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.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했고요. 저도 똑같았어요. 항상 처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 친구가 생각나요. 아, 정말요? 저도 듣고 싶네요. 그럼 너무 어렸던 제 첫사랑 들어보실래요? 저의 첫사랑은 13살.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예요. 13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. 좋아하는 게 뭔지, 사랑이 뭔지, 심지어 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.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가 마냥 어리기만 하다고 생각하던 그 나이가 저는 누군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딱 좋았을 때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 친구를 교회에서 만났어요. 어렸을 때부터 같은 반이었지만 친하지는 않았어요. 처음에 그 친구는 저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. 심지어 인사를 안 하는 날도 수두룩했죠. 그러다 보니 저도 별 관심 없었어요. 친구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저 지나가다 인사만 겨우 하는 정도였죠. 그런데 어느 날 진실게임 열풍이 분 거예요. 다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모여서 진실게임 해보셨죠? 맞아요. 딱 그런 진실게임 말이에요. 한창 어릴 때 진실게임은 많은 걸 알게 해줬어요. 친구와의 관계, 서운했던 마음, 사랑까지도요.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진실게임 열풍이 잠잠해질 때쯤 친구들이 진실게임을 하고 왠지 모를 웃음을 지으며 저를 부르는 거예요. 저기로 가봐. 이러는 거 있죠? 그리고 친구들이 가리킨 그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엔 그 친구가 혼자 서 있었어요. 그 친구와 마주 섰을 때 그 공간은 어색한 공기만 흘렀어요. 마침내 우리 사이의 정적을 깬 첫 마디는 점심 먹었냐는 인사였어요. 분명 같은 공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도 말이죠. 그 친구랑 저는 조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.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. 시간이 흘러서인지 떨려서 그랬는지 그때 제 사고는 정지된 것 같았어요. 아,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대화의 끝에 그 친구가 한 말, 널 좋아해 였어요. 그때 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? 분명 평소에 별 생각 없었는데 인사도 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저는 그 짧은 순간 그 아이가 좋아한다고 말한 바로 그 순간 저의 첫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대답은 나도 였어요.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. 다만 인사도 안 하던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에 인사가 생겼고 지나가다 마주치면
그 짧은 시간에도 꼭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. 제가 다치면 어느새 밴드랑 연고가 제 자리에 있었고,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조용히 와서 대신 들어주었어요. 저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. 다만 일요일이 되기 전 저녁이면 심장은 쿵쾅대며 입꼬리는 내려올 줄 몰랐고 6일이 이렇게나 긴 시간이었나 생각하곤 했어요. 그 친구가 했던 힘내 라는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로 다가왔죠. 맞아요.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친구만 있었어요. 간간히 오는 그 친구의 문자와 안부 전화에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사소하고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저는 그 사소함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. 그 친구는 저에게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알게 해줬어요. 애매한 감정이 아니라 확신만 있는 감정이요. 그 어린 13살에 사랑이 뭔지 알려줬어요.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어요. 그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교회도 그 주변으로 옮긴다고 했어요. 저는 부모님이 통화하시는 걸 들으며 그 사실을 미리 알아버렸지만 그런데도 그 친구에게 직접 들었을 때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네요. 남은 시간은 2달, 8번의 만남만 남아있었죠.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의 나이를 많이 원망했어요. 내가 조금만 더 컸다면, 내가 조금만 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. 친구가 이사를 가면 찾아가서 만나면 되고 전화와 문자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어렸던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. 그땐 그게 왜 그렇게 두꺼운 벽처럼 느껴졌는지 마치 다신 못 볼 것처럼 많이 슬펐어요. 그 친구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였어요.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항상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었죠. 그런 친구를 아는 저와 저를 아는 그 친구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아무렇지 않게 대했던 것 같아요. 행복하기만 해도 시간은 모자랐거든요. 그런데 나머지 6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. 전 항상 어딘가 불안했고 뭘 해도 어색했고 화창해서 햇빛이 눈부신 날도 예뻐 보이지 않았죠. 그 친구를 만나지 않는 6일마저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거든요. 그런데 신기하죠? 그 친구 앞에만 가면 다시 그 세상이 예뻐 보였던 게. 그렇게 일요일만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웃었어요.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그 순간은 설레고 행복했으니까요. 오지 말라고 기도했던 마지막 주일.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. 어쩌면 그 친구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주일 아침 인사를 하면서도요. 그 친구는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. 하루 종일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저를 알아봐 준 것 같아요. 그 하루만큼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.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 친구가 울지 말라며 저를 안아줬어요. 저를 안아주며 했던 말은 자주 놀러 올 거라고, 연락도 계속 할 거라고, 그러니 걱정 말라고, 울지 말라고.
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? 역시 저는 울어버렸고 그렇게 끝내 우는 얼굴로 보내지 못했어요. 하지만 그 친구는 약속을 지켰어요. 약속대로 저를 보러 와주었고 연락도 해주었죠.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흰 중학생이 되었고 주일날 찾아오는 그 친구의 발걸음도 드물어질 때쯤 연락은 서서히 줄어들었어요. 긴 후유증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. 최선을 다해 좋아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. 갑작스럽게 찾아온 설렘에 많이 행복했고 감사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이 있었기에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땐 상대방과 거리를 재거나 혹여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. 그냥 그 순간 최선을 다해 달려갔고 좋아했고 사랑했어요. 그 시절 순수하게 사랑했던 저의 모습이 부러운지 지금도 그 순간이 가끔 생각나면 혼자 웃기도 해요. 정말 행복했거든요. 저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아픔이 있을지라도 사랑했던 순간은 언제나 밝게 빛나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찬란하게 아름다울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이야기 잘 들었어요. 이야기하시는 내내 표정이 참 예쁘더라고요. 네, 행복했거든요. 각자 아프면서도 행복한 첫사랑을 겪었네요. 맞아요. 그 당시에는 슬펐지만 돌아보니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네요.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첫사랑의 순수함을 잃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첫사랑이 가져다주는 순수함은 앞으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. 이번 역은 사랑했어 역입니다. 놓고 내리시는 소지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작, 기술, 진행의 김예담, 박희민이었습니다.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, BS